6살 남자아이가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는 약 6만 7천 원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11살 남자아이보다 비쌉니다. 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굿밸런스 보험 인사드립니다. 오늘 주제 어린이 보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장 기간을 30세로 태아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 이전 영상에서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시려는 분들 기준이 없잖아요. 어린이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 건지 원론적으로 보험이 필요하기는 한 건지 그럼 어떤 특약을 중심으로 가입하면 되는지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고 현재 시점에 가장 이상적인 100점짜리 플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게 보험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해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보험이 필요한 나이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래 환자 기준으로 보면 1세 미만이 전체 환자의 1.1%, 1세부터 4세까지 3.7%입니다. 그런데 5세부터 외래율이 2.3%로 내려가게 되고 10대 청소년기에 1%, 20대 2%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30세가 돼서야 다시 약 3%대로 진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외래 기준으로만 살펴보면 태아보험 30세 만기 상품이나 어린이 보험은 사실 4살 정도만 지나면 필요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보험이 정작 필요한 시기는 30세부터겠구나 이런 걸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입원 진료 같은 경우도 4살 이후에는 0.4%, 0.3%대로 낮아지게 됩니다. 입원 진료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25살 이후에 약 1%대로 회복이 되긴 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4살이 지나면 입원 일당은 굳이 가입을 안 해도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리를 하면 출생 이후에 안정기에 접어들고 이후 성년이 되는 시점까지 보험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없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람 앞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고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준다 라고 해서 실비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9가지 항목을 나열해 드릴 건데요. 임신이나 출산, 치과나 한방병원의 비급여 치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영양제, 호르몬,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성형이나 아니면 공단에서 받는 환급금, 아니면 산재 처리 어떻게 보이시나요? 질병도 아니고 그렇다고 상해사고도 아니고 맞습니다.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그런 항목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항목만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실비보험으로 병원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최대한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게 실비보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이 어린이 보험이 맞지만 부모님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님들도 보험이 필요 없다 하더라도 실비보험 하나만큼은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령대마다 가격은 틀리겠지만 몇천 원대부터 2만 원대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납입하는 보험료에 비해서 보장 혜택이 크다 보니까 실비보험 하나쯤은 반드시 가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보장 구성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많은 설계사분들도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암, 뇌, 심장 이렇게 진단비를 꼭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보험일까요? 연령별 암 발생률을 살펴보면 영유아식이나 30대 중반보다 그 이후의 발병률이 확연하게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같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0세부터 14세 구간에 1, 2, 3위에 해당하는 암이 백혈병, 뇌암, 림프종입니다. 흔히 고해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4위에 보면 유사암에 해당하는 갑상선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세부터 34세 구간을 보면 1위가 갑상선암, 그리고 고해감에 해당하는 백혈병, 림프종이 4위, 5위입니다. 그리고 35세 구간에서 보면 1위가 갑상선암, 고해감에 해당하는 질병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고해감은 일반암에 포함이 되어 보장이 되고 나이가 들수록 고해감은 필요 없는 보장이니까 굳이 구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유사암은 정말 중요한 암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보험을 가입할 때 유사암 항목이 별도로 있을 텐데요. 현재 시점의 유사암 진단비 가입 금액은 일반암의 20%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니까 가입할 수 있는 최대치를 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보험료를 조금 아껴보겠다고 20%를 다 안 채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간혹 일부 상품에서는 유사암 진단비를 시기별로 보장 금액을 증액시켜서 보장해주는 체증형 상품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하려는 상품 중에서 체증형이 있다면 반드시 체증형 진단비를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품에서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한다면 보험료가 면제되는 상품도 존재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잘 따져보시고 보험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은 고해감 이런 거 필요 없고 일반 암 진단비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 갑상선암은 매우 중요한 암이니까 유사암은 최대치 그리고 체증형으로 구성을 하시되 유사암 관련 납입 면제나 지원 사항은 꼭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음은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어떤 느낌인가요? 맞습니다. 젊은 연령층에서는 사실 필요 없다 느낄 수 있습니다. 암 발병률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나이가 증가될수록 필요한 게 혈관 진단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필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령에 따라서 그래프가 증가되는 수치도 그렇지만 부모님 두 분이 고혈압이라면 자식에게 유전될 확률이 80%, 부모님 두 분이 모두 당뇨라면 유전될 확률이 5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 당뇨는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또는 내가 해당하는 질병이 있다면 내 자녀에게 유전이 될 수 있고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인 시점의 발병률이 높은 건데 왜 어린이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걸까? 이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면 똑같은 보장을 구성하는데 5살 남자아이와 30세 남성분의 보험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보험을 가입하는 게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태아보험을 30세 만기로 가입을 하면 물론 편차는 있겠지만 제가 설계해본 기준으로 보면 실비보험을 제외하고 출생후 보험료가 약 45,000원입니다. 30세에 없어질 보험에 매달 45,000원을 납입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방금 전에 100세 보험으로 5살 남자아이가 가입하면 보험료가 약 49,000원.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변경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진단비를 가입했으면 그 다음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게 수술비입니다. 특히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태어난 시기가 표준약관 실손 또는 4세대 실손으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약관 변경이 이뤄지게 될 텐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주기적으로 보장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실비보험은 4세대이고 지금 실비보험을 가입해도 5년 뒤에는 5세대로 변경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번은 자부담률이 20%로 동일한데 외래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현재 20%지만 5세대는 최소 20%에서 건보료 요율입니다. 건보료 요율이 최대 90%까지 적용이 되니까 병원비 부담이 70%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시술 진료를 했고 총 200만 원의 병원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50% 혜택을 받아서 실제로 100만 원의 병원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럼 4세대에서는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80만 원을 돌려받지만 5세대 실손에서는 50%를 제외하고 5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30만 원의 차이를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 90%를 적용을 받게 된다면 보상 금액이 무려 70만 원 차이입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개복 수술을 하는 비중이 낮아지고 입원일의 감소, 그러니까 당일 실술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수술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실비보험이 있고 진단비가 있고 수술비가 있다면 보험은 사실 거의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알려드릴 마지막 퍼즐 한 조각만 잘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양성뇌종양 진단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뇌종양하고 뇌암하고 헷갈려 한다는 건데요. 뇌종양이 발생이 돼서 양성이면 양성뇌종양, 악성이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뇌암입니다. 뇌암은 암 진단비에서 받는 게 맞겠죠? 하지만 뇌종양은 D32, 33 질병 코드이기 때문에 뇌암으로 구분되는 C71, 72, 73과는 다른 질병이고 뇌혈관 진단비는 I60부터 I69 코드, 그러니까 질병군이 아예 다른 겁니다. 그런데 보험료는 몇백 원 안 하지만 보장 금액은 몇천만 원이니까 가입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은 5대 장기 이식 수술비입니다. 살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이식 수술을 하게 된다면 소아의 경우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런 큰 금액을 갑작스럽게 준비하는 건 부담이 될 겁니다.
각막이식 같은 경우에도 얼마 안 되는 보험료로 1,000만 원의 보장 금액을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가성비 특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던 어린이 암 중에서 상위에 랭크된 질병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백혈병이잖아요. 백혈병의 치료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조혈모세포 이식입니다. 마찬가지로 몇백 원 안 하는 비용으로 몇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 중 하나이다 보니까 이 특약도 꼭 함께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가족일상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해당 특약은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사용되는 특약인데 가족 구성원 중 한 명만 가입이 되어 있다면 우리 집 누수사고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가서 TV를 파손한다든지 이런 비용 처리 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기초로 100점짜리 보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암 진단비, 혈관 진단비 이렇게 3대 진단비와 실비보험의 보완제로 수술비를 구성을 하시고 방금 전에 이야기드린 가성비 특약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살 남자의 기준으로 보험료가 약 월 76,000원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보장, 똑같은 상품에 아이가 가입을 했는데 보험료가 약 58,000원입니다. 보험료가 약 31% 정도 차이가 발생이 되는 건데 요즘 보험을 가입하면 이렇게 건강 상태에 따라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품을 6살 남자아이가 가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험료는 약 67,000원 정도가 됩니다. 오히려 11살 남자아이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6살에 가입해서 5년 동안 입원 수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 31%의 할인을 적용받아서 2만 원 정도 할인된 47,000원의 보험료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6만 원대의 보험을 가입을 해서 4만 원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플랜이 할인을 안 받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괜찮은 상품이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어린이 보험을 준비한다면 다른 플랜을 눈여겨보지 마시고요. 단호하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플랜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인 보험료와 든든한 보장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질문이 있으시면 상단의 편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